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문득 뭔가 하고 싶은 게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지 않는다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력이 걱정되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무엇보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너무 늦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무겁습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하고 싶은데 시작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명분이 없어서입니다. 누군가 그래도 됩니다라고 말해주길 기다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늦었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무엇에 비해 늦은 걸까요? 20살에 시작한 사람과 비교하면 늦은 겁니다. 30살에 꿈을 이룬 사람과 비교하면 늦은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왔습니다. 늦음은 사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에 누구는 이미 성공했고, 누구는 안정적이고, 누구는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다들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무모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고 남의 시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보입니다. 그 나이에 왜 그래?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도 되는지가 먼저 걱정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건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었다는 걸 인정하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괴테는 82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대표작 파우스트를 완성한 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쓰고 고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미 유명했습니다. 25살에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럽 전역에서 천재 작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시작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완성된 삶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완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언젠가 목표를 이루면 그때는 방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런 완성은 없다는 걸요. 목표를 이뤄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성공해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끝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이가 시작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완성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끝까지 채워지지 않을 거라면 지금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괴테는 말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대담해진다. 젊을 때는 남의 눈을 의식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시작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쫓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가능한 겁니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재능도 있었고 성공도 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를 쓸 때 그는 이미 러시아 최고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성공이 뭔지 명예가 뭔지 도대체 왜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50대 중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틀을 굳힐 나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명예를 내려놓고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종교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에야 비로소 자신이 찾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고 후반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은 실패한 전반이 아닙니다. 전반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했던 선택들, 후회했던 일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어떤 의미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시작하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쫓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젊을 때 작가로서 성공했지만 인생의 후반에야 비로소 자신이 쓰고 싶었던 글을 썼습니다. 젊을 때는 독자를 의식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양심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특권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해설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전반을 완성하는 방법이니까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도 자유도 심지어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용소 번호로만 불렸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환경은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하나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였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주변에 시선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기엔 늦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나이니까 이제라도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들을 책으로 썼고 심리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 겪은 일들, 이해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자산입니다. 프랭클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언제든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대에 찾은 의미가 50대에도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의미는 바뀝니다.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가능한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의미를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환경은 제한하지만 태도는 자유롭습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선택은 열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작해도 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 정도였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시작할 때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5년 계획, 10년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해봤다는 말을 나중에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연주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젊을 때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들을 꺼내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읽든 안 읽든 일단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커피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과보다 과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성공보다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자신에게 허락했습니다. 이 나이에 해도 된다. 이 허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한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선을 그었나요? 누가 50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했나요? 그건 우리가 만든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에게 허락했을 뿐입니다. 해도 돼. 이 나이에도 새로 시작해도 돼.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툽니다. 나이 든 손으로 악기를 잡으면 음이 제대로 안 나오고, 글을 쓰면 문장이 어색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면 젊은 사람들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그때 해볼 거리 아니라 그때 해봤지가 됩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후회 없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에서 이상하게 봐도,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왔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허락할 때입니다. 이 나이에도 뭔가 시작해도 돼.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미완성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전반의 해설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하는 선택이 지나온 시간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태도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환경이 제한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허락입니다. 자신에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장씩 글을 써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악기를 잡아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걸 시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루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어.
인생 후반을 살아갈 자격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자격입니다. 많은 걸 겪었고, 많은 걸 배웠고,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니 시작하세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요. 이 나이에도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이 나이니까 이제서야 가능한 시작이 있습니다.